고3 7월 수학가형 수학원 해설을 맡게 된 EBS 김민재입니다. 남철 쌤께서 우리가 오늘 시험이 어땠는지 아마 총평을 잘 해주셨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쌤은 수학원에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어떠한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깔끔하게 여러분한테 해설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해당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1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볍게 플렉스 있게 우리가 가형답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밑에 보면 이제 밑이 나와 있고 4, 그 다음에 로그 2의 3제곱이라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진수와 여기 밑에 지금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밑에 진수에 올라갔을 때 밑에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될 때 보통 자리를 많이 바꿔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자리를 바꿔주면 3 로그 그 다음에 2의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2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로그 2의 2는 1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지? 3의 제곱이 되어지면서 값은 9가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로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혹시나 이런 부분 잘 안 됐던 친구들은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하고 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로그 문제 가장 기본적인 거 1번으로 나왔어요. 아마 많은 제자들이 잘 풀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각변환에 관한 문제인데, 물론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지만 쌤이 한 가지를 좀 인사이트를 알려주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삼각 함수가 나왔을 때 각을 변환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각 변환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기본적으로 통합 버전의 공식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쌤이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뒤에 나오는 문제들도 이것에 바탕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케이스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라고 되어 있고 뒤에 이제 각이 표시가 되어지죠. 그때 각을 표시할 때 2분의 파이 곱하기 n 정수 형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고 나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각을 변환을 해줘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자, 그때 어떤 지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첫 번째 봐야 되는 부분이 1번 여기 정수 파트죠, 맞죠? 정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어지니까 또 두 번째 봐야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어떤 거? 전체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바뀌어져 있는 각의 부호를 결정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일단 n의 값이 홀수일 때랑 그 다음에 n의 값이 짝수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자, n의 값이 홀수일 때는 우리가 정수의 형태를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정수는 좀 확장된 형태의 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3 같은 것들도 허용을 해줍니다. 자, 짝수라고 불리는 것도 우리가 확장된 형태의 정수를 가져오는 거라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같은 거, 그 다음에 2 같은 것도 포함을 해주는 짝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홀수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식이 바뀌냐면, 자, 우리가 사인 같은 경우는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인으로 바뀌게 되고, 탄젠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탄젠트로 바뀌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짝수, 아까 홀수였어. 홀수인 케이스. 그다음에 짝수인 케이스는 우리가 그대로 주어져 있는 우리가 삼각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주냐면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고 나와 있는 것을 무조건 우리가 세타라고만 고쳐줍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주어져 있는 우리가 전체 처음 나와있던 초기의 부호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무조건 이 세타를 예각으로 취급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예각이 아니더라도 예각으로 취급한 다음에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올, 싸, 탄, 코라고 우리가 4분면에 대해서 어떤 삼각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걸 배웠죠. 그걸 통해서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호를 딱 붙여주면 삼각형 각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이렇게 쌤이 정리를 해줬는데 아마 이건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지 쌤이 정리했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몇 개만 연습을 좀 해봐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수능 시험까지도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탄젠트가 지금 나와 있는데 3분의 4 파이 같은 경우는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한 거지. 근데 파이란 것은 2분의 파이 곱하기 2라고 이렇게 2분의 파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뒤에 3분의 파이가 이렇게 더 붙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는 여기가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짝수가 지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져 있는 형태를 그대로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라고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붙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인데 플러스 3분의 파이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든 무조건 세타만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3분의 파이를 그대로 써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봐야 되는 것이 처음 주어져 있던 이 초기에 부호를 판단해 줘야 돼요. 그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세타라고 불렸던, 여기서는 지금 3분의 파이라고 수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세타라고 주어져 있더라도 그냥 무조건 예각으로 취급한 다음에 초기의 부호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얼사탕코라고 불리는 4분면의 부호를 결정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지. 2분의 파이 90도인데 두 번 갔으니까 90도, 180도. 그래서 여기에 찍힙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플러스 쪽으로 예각이니까 여기에 떨어지게 되겠네. 그래서 얼사탄, 탄젠트에 해당되는 값이 플러스인데 우리가 주어진 게 탄젠트니까 플러스 부호를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각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탄젠트 3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루트 3이라는 것을 뭐 금방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얼마? 답은 5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각변환 같은 경우에 아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쌤의 강의를 보고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너무 많이 쓰이게 되니까. 자, 오늘 문제에서도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2번 문항에서 언급했다라고 쌤이 말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넘어가 봐서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 자, 5번 문제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물어보는 걸 출제를 해놨어요. 자,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장 더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 y는 a 코사인 그 다음에 bx 뒤에 상수도 문자로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c라고. 자,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 뭐 최대값이나 최소값 또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최대값 같은 경우는 절대값 a에다가 뒤에 있는 상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맞죠? 자, 우리가 미니멈 최소값 같은 경우는 절대값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 상수를 역시 더해주면 돼요. c를. 자,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또 주기도 많이 물어보잖아. 자, 주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사인 x의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2파이를 어떻게 나눈다? 절대값 b로 나눈 형태가 바로 주어진 함수의 주기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양수 AB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문제를 잘 봐야 돼. 혹은 음수라고 주어져 있는 케이스도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저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꼼꼼하게 보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지금 양수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양수인 상태에 맞춰서 우리가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양수인 상태에서 맞춰서 식을 적어주면 b를 그대로 가지고 절대값 b지만 양수니까 b를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b분의 2파이 값이 주기인 4파이가 되니까 이렇게 첫 번째 식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2파이는 약분이 되어질 테니까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최소값 보도록 할게.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그냥 a라고 가져오면 되겠죠. 원래는 절대값 a인데 양수라고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을 한 값이 바로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a의 값은 4가 나오게 되죠. 자, 문제에서 얻고자 하는 a와 b를 더해주는 케이스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 나온다? 두 개를 더해주면 2분의 9가 되어져서 답은 1번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지.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점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건 나왔으니까 탄젠트까지 복습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자기가 딱 책 펴놓고 찾아보면서 복습을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7번 넘어가도록 할게. 자, 7번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또 아까 2번에서 쌤이 언급했다 그랬죠. 혹시나 이 7번 문제를 인덱스로 찾아온 친구들은 2번 문제에서 쌤이 각변환 어떻게 해주는지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 문제 참고해서 보고 오면 너무 좋아요. 자, 주어져 있는 예각삼각형 넓이가 지금 루트 6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넓이를 구할 때 일단 먼저 개형을 먼저 그려서 저희 어떤 삼각형인지 대략적으로 추측을 먼저 해보도록 하자. 자, 개형 그릴 때는 너무 길이에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가 어떤 식을 꺼낼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형태만 살려주면 됩니다. 자, ABC라고 했을 때 AB의 길이가 지금 2라고 지금 나와 있고 AC의 길이는 루트 7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 그리고 ABC의 넓이는 얼마? 루트 6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각 A의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지금 이름 붙여놨죠. 자, 우리가 양변을 알고 있고 끼인 각을 세타라고 줬기 때문에 저 세타를 이용해서 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루트 6이라는 것은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양변 곱해주면 2 곱하기 그렇죠. 루트 7에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한 그 값입니다. 자, 그럼 일단 약분되어지고 이는 또 루트 7 나눠주게 되면은 사인 세타의 값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네. 그래서 우리는 사인 세타의 값이 루트 7분의
루트 6이라고 이렇게 일단 써놓고 가도록 합시다. 유리화를 먼저 시켜줄 수도 있지만 문제 풀 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리화를 시키지 않고 그냥 두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묻고자 하는 게 사인 세타를 물어본 게 아니었죠. 마지막에 묻고자 하는 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저 아이를 식을 좀 변형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럼 쟤를 식을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할게. 자, 사인 2분의 파이 그다음에 곱하기 1. 혹시 이게 지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2번 문항 보고 오도록 하세요. 2번 문항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으니까. 자, 플러스 세타라고 일단 식을 바꿔둡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곱해져 있는 정수 부분이 지금 뭐예요? 첫 번째 판단 기준 홀수가 되었죠. 자, 홀수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2번 판단 기준에 대해서 두 번째 거 해줘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라고 주어지더라도 무조건 어떻게 해준다? 무조건 세타라고 적어줍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세타가 예각으로 지금 주어져 있죠. 예각삼각형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세 번째 판단 기준, 어떤 부호를 판단할 때는 세타는 무조건 예각으로 취급해서 부호를 결정한다라고 했죠. 자, 그럴 때 어떤 걸 쓰냐면 얼사탕코를 쓰게 되는데 대략적인 형태로 어디에 떨어질지만 판단해주면 됩니다. 어디에 떨어지냐면 2분의 파이니까 여기에 가 있고 플러스 세타만큼 얘가만큼 더해졌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떨어짐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얼사, 바로 사인 값이 양수임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인 값은 양수였습니다. 이 양수가 여기 앞에 그대로 플러스 부호가 붙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는 변한다 끝낸 다음에 이 아이의 부호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 주어져 있던 초기의 아이로 부호를 판단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마지막 정답이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 거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사인 세타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됨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대입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 해주면 7분의 6인데 이항되어져서 넘어가지니까 7분의 1이라고 지금 나오게 되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분의 1인데 지금 문제에서 세타가 예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7분의 1이라고 해주면 되고 문제에서 지금 보기에 모두 유리화가 되어져 있으니까 루트 7을 분자 분모에다 곱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얼마? 7분의 루트 7이 바로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답은 얼마? 답은 5번이 나왔어요. 자, 한 문제 풀었지만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 문제 푸는 기계가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문제 푸는 기계가 되면 안 되고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는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형 문제에서는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지만.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8번입니다. 자, 8번 같은 문제가 그런 케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얼마만큼 개념을 알고 있는지 다 꺼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가장 어떤 꼴이냐면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AB분의 1꼴로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맞죠? 많은 문제를 풀어봤을 거예요. 자, AB분의 1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식을 바꾸냐면 B-A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곱해서 식을 변환해 줍니다. 처음 볼 때는 되게 당황스럽죠. 왜냐면 주어져 있는 식이 훨씬 더 간단해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고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언제 고쳐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B-A에 해당되는 것이 상수로 나올 때만, 상수로 처리될 때만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 지금 시그마로 연결하고 있죠. 가운데 왜 마이너스를 넣었을까? 뭔가 서로 상쇄시켜주는 아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준다라는 거 초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보면 뒤에서 앞에 걸 뺐는데 상수가 나왔다는 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항들을 뺐는데 상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어디에 연결될 가능성이 크냐면 등차 수열과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선생님 진짜요? 진짜입니다. 자, 등차 수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있는데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관점을 살짝 전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 항이랑 그 다음에 공차입니다. 이거 누가 뭐래도 첫 번째 항이랑 공차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일반항 어떻게 구하냐면 A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 곱하기 d를 내서 일반항을 구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을 알고 있으면 조금 곤란해요. 수능 볼 때는. 얘를 정리를 해서 우리가 관점을 좀 확대시켜 보도록 할게. 자, 얘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라고 정리가 되고 얘는 어떠한 형태처럼 보이냐면 n에 관한 1차식, 그러니까 n에 관한 1차 함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등차 수열을 1차 함수처럼 인식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 어떤 일반항이 지금 나와 있는데 n에 관한 1차식이네. 그리고 여기 n 앞에 붙어 있는 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이 개수가 바로 뭐가 된다? 이 문제에서 공차가 되는 i임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등차 수열을 제대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게 공차가 2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지. 여기 있는 걸 우리가 A라 그러고 여기 있는 걸 B라고 한다면 B-A에 해당되는 것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인데 그렇지. 한 끼리 빼줬네. 바로 뒤에 있는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을 뺐으니까 공차가 나올 거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AB분의 1꼴 전개할 때 B-A가 상수가 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못 푼다라고 말을 해줬죠. 분명하게 B-A는 상수꼴로 나와줘야 됩니다. 항상. 자, 이제 이런 인사이트까지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저 식을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자, 시그마 n이 1부터 12까지 가는데 그렇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식을 변환해줬다. 자, 그런데 지금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b 마이너스 a에 해당되는 적에 공차에 해당되는 2가 되게 될 테니까 이 값이 우리가 2임을 알 수 있게 되네. 자, 그런 다음에 상수는 앞으로 빼고 n의 1부터 12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럼 2분의 1이 빠지고 안쪽에 1부터 대입을 해주면 a1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분의 1 플러스 n의 2를 대입하게 되면 a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3분의 1 이렇게 쭉 대입해 나가다가 우리가 소거되는 형태를 보니까 a2분의 1이 바로 즉시 소거가 이루어지네. 그렇단 말은 쭉쭉쭉 소거가 될 테고 그러니까 처음 게 살아남았으니까 대칭적으로 살아남으니까 제일 마지막 게 대입해준 아이가 살아남겠죠. 그래서 n에다가 11을 대입한 그 아이 a12분의 1 마이너스 a13분의 1 이렇게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디까지 없어질까? a12분의 1까지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럼 남는 아이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남는 아이 적어주면 2분의 1, 그 다음에 a1분의 1은 1을 그냥 대입해주면 얼마? 3이죠. 그래서 3분의 1 마이너스 13을 대입해주게 되면 27입니다. 맞죠? 그래서 27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27분의 8 나올 겁니다. 거기에 2분의 1 곱했으니까 27분의 얼마? 4가 정답이 되어지겠죠. 그 답은 얼마? 답은 2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아마 이 문제 AB분의 1꼴이라서 굉장히 쉽게 많이 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왜냐면 수능 시험에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않을 거죠. 않을 거니까 내가 수능 시험에서 조금 더 변형된 형태의 등차 수열이 나왔을 때 얼마나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까지 학장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알겠죠? 진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1번 보도록 할게요. 호흡을 좀 가다듬고. 자, 11번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문제냐면 수학적 기납적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납적 규칙을 발견하는 그런 문제인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하지만 교육과정이 바뀌어지면서 이런 기납적 정의 문제 같은 케이스는 그냥 n에다가 숫자를 쭉 대입해 나가면서 뭔가 순환하는 꼴이 발견되던가 아니면 어떤 수열의 형태를 좀 나누어서 어떤 특정 부분들이 수열의 규칙성을 띠게 되는 이런 규칙성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너무 겁먹지 말고 문제에서 해당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그냥 수를 대입해 보면 돼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수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자, 처음에 주어져 있는 게 뭐냐면 A1이 일단 1입니다. 겁먹지 맙시다. 그럼 A2 구해보도록 할게. 자, A2는 n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건데 자, 위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항의 어떤 값을 통해서 판단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바로 위쪽에다가 대입을 해주니까 2의 a의 1제곱이 됩니다. 그럼 2의 1제곱이니까 2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a의 3 같은 경우 보도록 할게. 자, a의 3은 어떻게 대입해줘야 되냐면 위에 있는 걸로 판단해 주니까 얘가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주게 되겠네. 그래서 a의 3은 로그 a의 2 루트 2가 나옵니다. 자, a 2가 지금 2였으니까 어떻게 식이 전개가 되냐면 로그 2의 자, 루트 2 같은 경우는 2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래서 2의 2분의 1제곱이 되고 2분의 1이 앞으로 내려오고 로그 2의 2는 1이죠. 맞죠? 그래서 값이 얼마가 돼요? 값이 2분의 1이 됩니다. 자, A4 보도록 할게. 자, A의 4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i를 보니까 1보다 작거나 같아지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고 2의 A의 3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제곱은 얼마예요? 루트 2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이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꾸준히 해주는 겁니다. 자, A5 같은 경우는 루트 2의 값이 1보다 커지니까 아래쪽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겠죠. 아래쪽에 있는 식에다 대입해주면 로그 자, 루트 2를 그대로 넣어주면 루트 2에 루트 2가 나오고 이 값이 1이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값인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A1이 1부터 시작을 해줬죠. 그럼 A6이란 건 다시 1부터 대입을 하는 거니까 여기 나왔던 이 형태가 어떻게 된다? 순환하면서 반복되어지는 형태가 나오겠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주어져 있는 여기 n에 해당되는 값을 4로 나누었을 때 왜냐면 4주기로 돌아가니까 4로 나누었을 때 남는 나머지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내 주기만 하면 그 값이 바로 우리가 수열의 값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 자, A의 12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2를 4로 한번 나누어 보자. 그러면 우리는 4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고 이 값은 우리가 4의 배수에 해당되니까 A의 4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야 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얼마? 루트 2가 나옵니다. 자, A의 13 보도록 할게. A의 13을 역시 4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13을 4로 나눈 겁니다. 그럼 4 곱하기 3에다가 플러스 1이죠. 나머지가 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 A1이랑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A1은 1이었죠. 그래서 여기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인 정답을 적게 되면 A의 12와 그 다음에 A의 13을 곱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 답은 루트 2가 나옴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진짜 별거 아니죠. 우리가 어떤 형태를 꾸준히 대입하다 보면 순환하는 형태가 발견되고 그 순환하는 형태는 대부분 다 어떤 나머지를 통해서 같도록 설정만 해주면 문제를 충분히 쉽게 풀 수 있게 돼요. 가끔 가다가는 우리가 순환 형태가 나오지 않고 이 순환하는 형태에서 한 번 더 규칙을 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는 좀 더 어렵게 되겠지. 이제 그런 문제도 충분하게 좀 나열하다 보면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대입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 13번입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는 내가 쌤이 진짜 식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그래프가 가지는 의미도 한번 판단해 주도록 할게요. 자, 식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두 함수가 진짜 주어져 있는데 그래프에서 점 P에서 만난다. P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점을 구하는 거네.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에 교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또 두 개의 실수 A, B가 있는데 서로 다른 실수입니다. 자, 그럴 때 A라는 점은 그렇지 F라는 함수에 놓인 점이고 B라는 점은 G라는 함수에 놓인 점이었어. 그때 이 두 개의 중점이 P가 된다라네. 별거 아닙니다. 식을 세팅한 다음에 저 P라는 점이 중점이 되도록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도록 할게. 자, P라는 건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이니까 교점 구하는 식에 의해서 그렇지 YY 갖도록 두면 2의 X제곱 플러스 1이 얼마? 2의 X 플러스 1 제곱이 되는 형태의 X를 구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수와 방정식 풀 때는 보통 이런 부분 치환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 그러면 T 플러스 1은 어떻게 되죠? 2가 앞으로 떨어지고 2 그냥 T가 되게 되죠. 그리고 치환할 때는 항상 우리가 부호를 그러니까 범위를 잘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지수함수는 치환해주면 0보다 크게 되죠. 그 값이. 자, 그러면 이제 이항되어지면 t 값이 얼마 나와요? t 값이 1이 되게 되죠. 근데 우리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2의 x제곱이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x 값은 얼마 나와요? x의 값은 바로 0이 나오게 되죠. 왜냐면 2의 0제곱이 1이니까. 우리는 x의 값이 0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p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p의 좌표는 0, 자, y의 좌표는 교점이니까 두 함수 중에서 아무 곳에나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죠. 자, f에 대입을 해주면 2의 0제곱은 1이니까 1 플러스 1 돼서 0,2가 바로 우리가 p의 좌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라는 점과 그다음 b라는 점에 어떤 좌표만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자, a라는 점은 자, a라는 것을 함수 fx에 대입을 시켰으니까 대입시키면 2a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b라는 점은 x좌표가 b인데 지함수에 넣어주는 거니까 2의 b 플러스 1 제곱이 되겠죠.
자, 중점 구할 때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해주면 되죠. 그러면 식으로 두 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분의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가 된다? 여기는 중점 0이 나오면 되겠죠. 자, y도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2분의 2a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b 플러스 1제곱이 얼마 나오면 된다? 바로 2가 나오면 되죠. 자, 우리가 두 개의 문자를 모르는데 두 개의 식을 알게 되는 경우니까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만 풀어주면 됩니다. 자, 위의 형태가 좀 더 간단해 보이니까 위의 형태를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위의 형태를 보니까 a 플러스 b 값이 0이 되면 됩니다. 그럼 b 대신에 뭘 대입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되니까 아, 그렇지. 문자가 하나로 줄어들었네.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아래에 있는 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2의 a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지수에 있는 것들을 상수 같은 것들은 앞으로 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플러스 2 곱하기 b 대신에 마이너스 a 들어가면 2의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2를 반대편에 곱해줬으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온다? 이 값이 4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지수 방정식도 풀어야 되는 경우니까 2의 a제곱을 t로 치환하도록 합시다. 그럼 t의 값은 0보다 클 거예요. 치환했을 때. 자, 그럼 식이 어떻게 적혀지냐면 t, 그 다음에 플러스 2. 얘는 2의 a제곱분의 1이니까 t분의 1을 곱해주게 되고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나옵니다. 자, 양변에 t를 한번 곱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2차 방정식이 되죠. t제곱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0이 되게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지고 우리는 t의 값이 어떻게 된다? t의 값이 1 또는 t의 값이 2임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역시 a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2의 a의 제곱이 1이 되거나 2의 a의 제곱이 2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걸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a가 0이 나오게 되죠. 자, a가 0이면 b도 0입니다. 왜냐면 b가 마이너스 a였으니까. 하지만 문제 처음 조건에서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a의 값이 바로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a의 값이 1이면 b의 값은 얼마가 돼?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지죠. 게임 끝났네. 자, AB만 찾으면 좌표 찾았고 문제에서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좌표만 찾으면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A 좌표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1,3이 나오게 되고 B 좌표 같은 케이스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의 0제곱이니까 1 나오게 돼요. 자, 우리가 선분 AB의 길이라는 것은 계산해주면 자, 뺀 다음에 제곱이니까 얼마? 4 플러스 뺀 다음에 제곱이니까 역시 플러스 4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루트 8인데 루트 8은 2루트 2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루트 2. 얼마 나와요? 1번 나오죠. 자,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고 사실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마 그래프를 푼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저 P점이 금방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주어져 있는 두 함수가 2의 x제곱에 대해서 평행 이동시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점 같은 것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고 심지어 중점도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도 구해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적으로 직관적으로 아마 푼 제자들도 있는데 그걸 한번 잘 다듬어서 식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은 등차 수열에 관한 문제인데 등차 수열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인데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어지고 쌤이 아까 등차 수열이 뭔가 1차 함수와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고 오면 좋냐면 쌤이 그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문제 8번에서 했네, 맞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그 내용은 스킵하고 할 텐데 혹시나 그 부분에서 좀 막힌다 그러면 쌤이 문제 8번에서 등차 수열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설명을 해줬으니까 문제 8번을 반드시 보고 이 문제를 듣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17번 문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 일단 주어져 있는 조건들부터 꼼꼼하게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 SN을 보니까 SN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을 쭉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A는 T는 어떤 거냐면 주어져 있는 등차 수열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걔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이 TN입니다. 됐죠? 자, 가부터 보도록 할게. 자, 가 조건은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을까 궁금할 거야. 자, 우리가 S7이랑 그 다음에 T7이랑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주어져 있는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쭉 풀어헤쳐 적어주면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쟤를 좀 풀어헤쳐주면 S7이라는 것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 가서 어디까지? A7까지 더해놨다는 소리인 거예요. 자, 얘가 뭐와 같아지냐면 자, T7도 우리가 한번 쭉 대입을 해서 풀어주게 되면 절대값 A1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A2 쭉 더해서 어디까지? 절대값 A7까지 이렇게 더해놨던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어떤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얼마예요? 2죠, 맞죠? 우리가 절대값이 2가 나왔던 소리는 원래 안쪽에 들어갔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달라지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중에서 메신저가 있었던 거야. 하나라도 음수였다면 이 두 개가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 양수인 값들이 얘와 똑같을 테고 나머지 그 하나가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면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정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는 n이라는 값 자체가 음수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0이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0은 절대값을 취해봤자 0이니까. 그래서 얘는 an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언제? n의 값이 1보다는 큰 자연수고 7보다는 작은 자연수.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i들이 모두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런 i들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 가죠? 이해 갈 겁니다. 그리고 쌤이 이렇게 범위를 표현해놨지만 문제에서는 수열이었기 때문에 n의 값은 자연수로 한정 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 근데 우리가 이 조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조건을 잘 보니까 얘를 한 번 더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그러고 얘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나 조건 보니까 유기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저게 성립한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sn 플러스 tn을 더했더니 이 값이 84가 된다는 게 n의 값이 유기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7이 나와 있지. 그럼 7도 당연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S7 플러스 T7의 값이 84가 되어주고 T7 대신에 S7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S7의 값이 2로 나눠주면 42가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문제가 등차 수열 문제죠. 등차 수열 문제. 자,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가 누구라 그랬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내야 되는데 일반항 구할 때 제일 중요한 아이가 첫 번째 항이랑 바로 공차입니다. 공차. 자, 두 아이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개의 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얘가 지금 S7이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해놓은 거니까 하나의 식이 완성이 됐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머지 하나의 식만 더 발견을 해내면 얼마든지 이런 식의 값들을 계산할 수 있겠다는 어떤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진 거야. 첫 번째 식이. 자, 가 분석했습니다. 자, 이제 나와보도록 할게, 나. 자, 나는 어떻게 되냐면 유기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 플러스 tn 값이 84로 고정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n의 값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저건 저렇게 고정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저기서 꺼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이렇게 됐는데 s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tn 플러스 1에다가 빼기 sn 플러스 tn을 해주면 우리가 어차피 n의 값이 얼마? n의 값이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두 개의 값이 항상 같았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의미는 좀 달라요. 얘는 n 플러스 1까지 더한 거고 얘는 n까지 더한 거니까 우리가 어떤 식이 살아남게 되냐면 an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tn 플러스 1에서 tn을 뺀 플러스 절대값 an 플러스 1이 이렇게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이 값이 0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1의 절대값이 한 걸 더했더니 0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야? 그렇지. an 플러스 1이 0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0이 돼도 0에다가 더하기 절대값 0 해봤자 0이니까. 맞죠? 음수 같은 경우 마이너스 2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니까 소거되어져서 상쇄되어져서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보를 통해서 an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언제? n이 6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일 때. 그럼 좀 더 바꿔보면 an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돼? 0보다 작거나 같아? n의 값이 7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여기 6을 대입하면 7이 되니까 7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이 아이와 어떤 점이 공유가 되냐면 우리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 첫 번째 보니까 얘가 1부터 7까지였어. 근데 방금 전에 뭐였어? 7보다 크거나 같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7이라는 아이는 0보다 크거나 같기도 하면서 이리로 갈게. 0보다 작거나 같기도 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A7이라는 아이는 0보다 작거나 같기도 하면서 0보다 크거나 같기도 하니까 결론 됐네. A7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 바로 제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끝났어. 얘가 두 번째일 거야. 왜냐면 쌤이 아까 등차 수열에서는 첫 번째 항이랑 공차를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어떤 합을 통해서 하나의 식이 발견됐고 또 일반항 중에서 n에 7을 대입한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사용하면 우리는 첫 번째 항과 공차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기 지금 나와 있는 등차 수열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A7이라는 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A7이라는 것은 A1 첫 번째 항에다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A1이라고 꼭 적습니다. 플러스 6D를 한 값이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거죠. 두 개의 식이니까 이렇게 연립해서. 자, 우리가 S7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한 거니까 2분의 맞죠? 총 몇 개를 되어 있어? 7개 항을 더한 겁니다. 7개.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해줄게. 왜 플러스 해주냐면 우리가 A7의 값이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항과 제일 마지막 번째 항을 더한 어떤 합의 식도 있었죠. 그래서 0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마지막 번째 항 0을 더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값이 얼마 나왔어? 이 값이 지금 42라는 거죠. 자, 그럼 7이 지금 약분되어지고 6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항 A1의 값이 얼마 된다? 12가 됨을 한 번에 알 수 있네. 자, 11을 여기다 이제 대입해주게 되면 D 값이 얼마 나와요? D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죠. 됐어. 자,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알게 된 거지. 그럼 우리가 일반항 어떻게 되지? AN이란 것은 됐어. 그러면 12에다가 플러스 n-1 D니까 마이너스 2를 여기다 곱해주면 돼요. 자, 이러면 전개까지 해볼게.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4가 나옵니다. 쌤이 아까 문제에서 보고 온 친구들은 뭘 하게 되냐면 일반항 그렇지 등차 수열 1차 함수로 적힐 수 있게 되는데 공차에 해당되는 게 n 앞에 붙는 개수였어. 딱 보자마자 어떻게 적어? 마이너스 2n이 이렇게 적고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상수만 결정해주면 되는데 1을 대입한 값이 얼마? 1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14가 됨을 이렇게 바로 적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1차 함수로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등차 수열 같은 케이스인 경우에. 자,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자, 식이 나왔는데 이제 식을 한번 좀 정리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처음부터 스텝부터. 자, 우리가 마지막에 찾고자 하는 게 T15죠, 맞죠? T15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걸 활용하면 좋냐면 T15가 벌써 눈에 보이는 곳이 있어. 바로 여기입니다. 유기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해주니까 어떤 걸 쓸 수 있게 되냐면 여기 15 한번 대입해볼까? 그럼 우리는 S15 플러스 T15의 값이 84란 걸 미리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T15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럼 S15는 구하는 게 너무나 쉽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항부터 우리가 주어져 있는 등차 수열의 15번째 항까지 그냥 합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심지어 일반항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T15를 뭐 여러 가지 변환하거나 막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주어져 있는 나식으로부터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구해내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뒤에 있는 거 정리하고 자, 마지막 구해보도록 할게. 자, 뒤에는 일반항 가져와서 저기다 적으면서 이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항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4였어요. 자, 일반항 an 마이너스 2n 플러스 14였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아이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 자, T15라는 것은 그렇지 84에다가 마이너스 S15를 빼면 되는 거였어. 그렇다는 얘기는 84에다가 빼기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2분의 총 항의 개수 몇 개? 15개에다가 가장 첫 번째 오는 게 A1 얼마? 12죠. 12 플러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15번째 항이니까 15를 대입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16이 나오죠. 마이너스 16. 자, 여기 중괄호 이렇게 적어주고 자, 그럼 위에 있는 게 마이너스 4인데 자,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고 앞에 거 곱해주니까 그냥 플러스 30이 되겠네. 그래서 84에다가 플러스 30 해주니까 얼마? 114가 이렇게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답은 얼마? 답은 4번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에 있는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올 때 T15라는 걸 어떻게 구하지 고민하지 말고 주어져 있는 걸 활용해 보면 여기에 15를 대입했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T15가 발견되게 되는구나. 이제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전개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 자, 다음 문제는 22번입니다. 훅 뛰어넘었지 맞지? 조금 어려워진 문제 풀었다가 갑자기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가서 쉬운 문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자, 가볍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등비수열을 아는데 물론 일반항 도서 문제 풀 수도 있지만 등비수열의 어떤 정의를 사용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A5라는 건 등비수열이니까 A2에다가 얼마 곱한 거야? 공비를 3번 곱하면 A5가 나오게 되죠. 그대로 이제 적어보면 48이라는 수는 A2가 얼마? 6에다가 R의 세제곱을 곱한 그런 값입니다.
자, 6 약분해주면 R의 세제곱이 얼마? 8 나오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실수 R은 2가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에서 구하고자 하는 A6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자, A6이란 거는 A5에다가 얼마? 곱하기 R을 해준 거죠. 공비를 한번. 근데 우리 지금 공비가 2인 걸 알게 되었으니까 주어져 있는 A5 얼마? 48에다가 2를 곱한 96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답은 96이죠. 자, 물론 이런 문제를 풀 때 뭐 일반항을 구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등비수열에 어떤 정의를 써서 충분히 식을 쉽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 다음 문제. 자, 26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미적분에서 나오는 상가함수의 덧셈 정리를 조금 사용하긴 해요. 근데 쌤이 왜 수학 1에서 가져왔냐면 수학 1에서 이런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있고 여기서 지금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도 쓰이기 때문에 쌤이 남철 쌤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살짝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는데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미적분의 상가함수의 덧셈 정리 같은 경우는 정말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확인해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식을 어떻게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쓸데없는 많은 식을 외운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기본적인 식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문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삼각형인데 보통 삼각형에서 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꼭 먼저 써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됨을 일단 가장 먼저 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얘가 문제를 풀 때 너무나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얘를 쓰지 않으면 식에서 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이 나오고 어떤 각이 주어지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야.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I를 먼저 써준 다음에 꼭 식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 볼게. 자,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자,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어떻게 되는 거야? 등차 중앙을 만족시키지. 등차 중앙이란 건 양쪽 끝에 걸 더했더니 가운데 것이 2배였어. 그래서 얼마? 알파 플러스. 자, 알파 플러스 감마의 값이 2 베타가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됐네. 왠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감마에다가 2 베타를 위에 있는 식에다 넣어주면 베타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대로 넣어주면 3 베타의 값이 파이가 나오니까 우리는 베타의 각이라는 것이 3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 일단 알았네, 맞지? 자, 그리고 알파, 베타 같은 경우는 정확한 값은 모르더라도 베타 자리에 3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2파이가 된다는 사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두 개의 각을 더했을 때 어떤 값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우리 뭘 배웠기 때문에? 상가함수의 덧셈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죠? 얼마든지 찢어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봐볼게. 등차 수열까지 활용했으니까 그 다음 보면 그렇지. 코사인 알파, 2 코사인 베타, 8 코사인 감마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어요. 그럼 또 어떤 중앙? 등비 중앙을 쓸 수 있겠죠. 자, 등비 중앙은 양쪽 끝에 걸 두 개를 곱했을 때 8 코사인 알파, 코사인 감마라고 하고 왜 자꾸 베타를 쓰냐? 맞죠? 코사인 감마를 했을 때 가운데 것의 제곱인 4 코사인 제곱 베타가 나온다는 소린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베타가 3분의 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코사인 베타의 값은 얼마? 2분의 1입니다. 근데 2분의 1이 제곱이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그렇지. 코사인 알파, 코사인 감마의 값이 이건 1인데 8을 나눠주니까 8분의 1이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감마를 막 계산을 해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정말 식이 안 풀립니다. 근데 쌤이 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전개하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수학 1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상가함수의 성질 중에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이 값이 1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많이 쓰죠. 그다음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한 건데 문제 풀 때는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값이 탄젠트 세타와 같아지는 이 식입니다. 쌤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데 문제를 풀 때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쌤이 어떤 참고적인 하나 문제를 들고 왔는데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이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들고 온 거야.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쌤 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플러스 2 코사인 제곱 세타는 0이 되는 이런 방정식 푸는 문제가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보통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잘 풀게 되는데 가운데 사인과 코사인이
곱해져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서 두 번째 식을 쓰기 위해서 양변에 코사인 제곱 세타를 나눠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코사인 세타 하나 없어지고 마이너스 3 탄젠트 세타 플러스 2는 0이 되게 돼서 우리는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는 방정식으로 문제가 전환되게 돼요. 그 실제로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자주 문제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탄젠트 값을 구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혹시 이런 성질을 쓰지 않을까를 먼저 떠올려 봐야 돼요.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 여기 지금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감마가 곱해지는 값이 나와 있으니까 마치 탄젠트 알파, 탄젠트 감마 같은 케이스는 사인 알파, 사인 감마 값을 구해내면 저걸 쉽게 계산하지 않을까를 아이디어를 꺼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 탄젠트 감마라는 저 값 자체를 어떻게 구해보자. 주어져 있는 거 코사인 알파, 코사인 감마 분의 그다음에 사인 알파, 사인 감마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문제에서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아이만 찾으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본 것 같아. 코코사사. 그런데 알파 플러스 감마를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더 센 정리 어떤 거? 코사인 알파 플러스 감마, 바로 코코사사로 표현될 수 있는 거. 코사인 알파, 코사인 감마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감마로 이렇게 식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져 있는 알파 플러스 감마의 값이 3분의 2 파이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3분의 2 파이 값 계산할 수 있죠. 얼마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게 코사인 알파, 코사인 감마는 8분의 1이니까 여기가 8분의 1이 되게 될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감마인데 이항을 해줘서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사인 알파, 사인 감마의 값이 8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이항해주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8분의 5를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자, 최종적인 답 적어보도록 할게.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감마는 8분의 1이었으니까 8분의 1분의, 그렇지, 지금 방금 구한 거 8분의 5를 적어주면 답은 얼마 나온다? 정답은 5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답은 5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이 문제를 왜 이렇게 가져왔냐면 수학원에서 상가함수의 어떤 활용들을 배우긴 했지만 저런 것들이 진짜 언제 쓰이는지 내 머릿속에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까지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개념을 쉽게 가져와서 활용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이제 쌤이 푸는 마지막 문제를 이제 풀게 되었네. 27번 문제입니다. 보통 수학원에서 28번이나 29번 같이 뒤에 쪽에 문제가 하나 배치가 되게 되는데 오늘은 27번에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27번 문제가 절대 만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쉽게 푼 제자들은 되게 쉽게 풀었겠지만 우리가 도형에서 어떻게 의미 파악을 해야 되는지 또 식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쌤이 진짜 간결하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정확한 인사이트를 짚어주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갑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기초 개념부터 좀 들고 와야 되는데 이 기초 개념은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굉장히 많이 혼돈되게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할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평행한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점이 있고 자, 삼각형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삼각형을 이렇게 분할해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의 비를 여기는 m이라고 그러고 얘는 n이라고 해봅시다. 어때? 길이의 비인데 쌤 길이를 그대로 주도록 할게. 자, 그럴 때 여기 나와 있는 S1의 넓이와 여기 나와 있는 S2의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될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혹은 넓이의 비가 나와 있을 때 밑변의 길이의 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이 착각하는 게 제곱을 가져오는 케이스가 많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얘는 높이가 동일하고 밑변의 길이가 이 넓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밑변의 길이의 비가 바로 넓이의 길이의 비가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됐죠? 어떤 것과 많이 착각하냐면 바로 얘와 많이 착각하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있고 또 하나의 닮음인 삼각형이 있어. 닮음인 삼각형. 근데 이만큼의 길이가 1이고 닮음에 해당되는 B에 해당되는 게 2라고 해봅시다. 길이가.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얘를 S1이라고 그러고 넓이를 얘를 S2라고 그러면 이때는 S1과 S2의 B가 얼마가 되냐면 닮음이니까 밑변도 2배가 되었다면 높이도 2배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얘는 제곱이 되어져서 1대 4가 넓이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닮음이 된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지 혹은 높이는 공유하는데 밑변만 분할되어져 있는 삼각형인지 이걸 좀 잘 구분해서 문제를 봐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는 얘를 바라보는 겁니다. 얘를.
알겠죠? 얘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높이는 공유하고 밑변이 지금 분할되어져 있는 케이스인지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기초 개념을 보고 이제 문제를 들어가면 문제를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림이 뒤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일단 우리가 주어져 있는 삼각형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필요한 선들이 있는데 어떤 선이냐면 BCD와 ABD니까 BCD니까 일단 이렇게 B와 D를 연결해서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삼각형 그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ADB죠. 맞죠? ADB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 이 ADB의 넓이가 ADB의 넓이에 그다음에 BCD의 넓이가 3배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의 삼각형 넓이가 S였다면 우리가 BCD에 해당되는 BDC에 해당되는 넓이는 3S였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AC에 평행한 어떤 이 점을 D를 통과하는 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은 이 AB와 BC가 바로 이 큰 삼각형 ADC를 분할해주는 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넓이가 S 대 3S였다는 소리는 이 AB의 길이가 만약에 1이었다면 이 BC의 길이는 3이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쌤이 길이를 적었지만 1대 3이 되어지는 이런 길이비를 가지게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선분에서 1대 3이 된다는 소리는 얘가 X축으로도 그런 관계를 만족해주고 1대 3, 그 다음에 얘를 B 입장에서는 Y축으로도 1대 3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만족시켜준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근데 우리가 어떤 좌표들을 세팅해서 문제들을 많이 풀기 때문에 어떤 이 길이의 비를 가지고 좌표를 세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해가죠? 여기가 아이디어 출발점입니다. 근데 우리 A 좌표가 얼마냐면 A 좌표가 1,0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지. 그때 이 길이의 비가 1대 3이니까 우리가 길이 비 같은 경우는 1, 3이라고 적을 수 없죠.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를 t라고 하면 이만큼의 길이는 3t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b의 x좌표에 해당되는 값이 1 플러스 t가 되어지죠. 왜냐면 a로부터 t만큼이니까. 또 이제 여기 e의 x좌표 같은 경우는 여기로부터 3t니까 1 플러스 4t가 되어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E의 x좌표가 모두 1 플러스 4t가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를 해석을 했어요. 자, 두 번째 갈게. 자, 두 번째 넓이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BCD의 넓이는 AED의 넓이의 얼마? 4분의 3배라고 했죠. 그 말은 여기가 지금 3S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AED의 넓이는 얼마? 4S가 되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4분의 3이 되어지죠. 자, 근데 보니까 S, 3S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4S가 되는데 그럼 4S니까 이 큰 AEC라는 삼각형을 정확하게 반으로 갈랐네. 여기 A라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맞죠? 그럼 얘는 아까의 길이 비해서 넓이 두 개 똑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C와 E의 중점에 해당되는 거. 왜냐면 1대 1이 될 테니까 4S라서. 그래서 이 D라는 점이 정확하게 이 C라는 점과 E라는 점에 중점에 해당되는 그 값이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지. 이 CD의 길이와 바로 이 DE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이제 끝났어. 여기에 B나 C나 D에 X좌표 다 문자로 뒀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함수에 대입해주면 이런 함수들을 구해낼 수 있는데 그 Y의 값들의 어떤 길이 B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좌표부터 이제 정확하게 적어볼게. 자, 저걸 이용해서 좌표를 적으면 B의 좌표는 1 플러스 T X좌표입니다. 그때 이 T의 값이 문제 조건에 의해서 T는 당연히 양수여야 되겠죠. 전부 다 1사분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1 플러스 T에다가 1 플러스 T를 어디에다가 여기 함수에 넣는 거니까 Y의 값이 로그 3K 1 플러스 T라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됐죠? 자, 그러면 C와 D의 좌표 적어볼게. 자, C의 좌표, D의 좌표 이렇게 적읍시다. 자, C의 X좌표는 1 플러스 4T였어요. 자, 저 I를 지금 Y는 로그 KX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로그 K 1 플러스 4T 이렇게 적혀집니다. 그렇죠? 자, D의 X좌표는 1 플러스 4T로 똑같아요. 근데 이 I를 함수 로그 3KX에 집어넣는 거니까 로그 3K 1 플러스 4T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이때 관계를 보세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림으로 갈게. 자, 아까 이 B의 Y좌표와 C를 봐야 되는데
이만큼의 길이가 1이면 이게 3이라 그랬죠. 왜냐면 여기가 1대 3이었으니까. 그럼 얘가 높이가 1이었으면 얘는 얼마? 1에다가 3을 더한 거니까 C의 좌표는 길이비가 4가 되겠죠. 이해가요? 1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이 B의 Y 좌표에다가 C의 Y 좌표라는 것은 얼마? 가려면 곱하기 4를 해주는 경우구나. 왜냐면 이게 1일 때 이게 4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볼게. D의 Y 좌표라는 거는 이만큼의 길이가 1이면 중점이었으니까 1대 2일 거예요. 왜냐면 1대 1이니까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D의 Y 좌표에서는 여기로 가려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경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란색 식과 빨간색 식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문자를 몇 개 사용했냐면 여기 있는 T와 K라는 문자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자, 두 개의 문자가 있을 때 두 개의 식이 나오니까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노란색 식을 먼저 사용할까요? 빨간색 식을 먼저 사용할까요? 여기서 아무거나라고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빨간색 식을 먼저 사용합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문제 풀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로그에서 우리가 같은 방정식을 풀 때 진수나 밑이 같아지는 조건이 있으면 너무나 고마운 형태의 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빨간색을 보면 1 플러스 4t라고 진수 부분이 1은 아닙니다. 왜냐면 t의 값이 지금 양수기 때문에 얘가 1보다 커져요, 진수가. 그래서 진수 값이 1이 아닌 경우일 때 진수가 똑같아지면 바로 밑이 똑같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로그 앞에 상수가 안 붙어 있을 때예요. 자, 그럼 식을 한번 적어볼게.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 식을 먼저 적어보면 2 로그 3k 1 플러스 4t라는 이 식이 어떻게 된다? 뭐가 같아진다? 로그 k 1 플러스 4t와 같아지고 여기 앞에 있는 상수를 남기면 안 됩니다. 로그끼리 비교할 때는. 그래서 여기를 자 밑으로 보내야 되겠죠. 왜냐면 진수가 똑같아지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자, 2분의 1, 2 같은 경우는 밑으로 가려면 2분의 1분의 1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여기에 얹혀져서 우리는 뭘 얻어낼 수 있다? 3k의 2분의 1 제곱이 k와 같아집니다. 진수가 똑같아지니까 밑이 같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진수 조건이 지금 문제에서 t가 양수기 때문에 1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양변 제곱해주면 3k가 k 제곱이 되게 되어지고 자, k 곱하기 k-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지는데 문제에서 지금 k 값이 지금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k 값이 얼마 나온다? 3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자, k 값이 3이 나왔으니까 3이 들어간 식 노란색 식을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자, 노란색 식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k에 3을 대입하게 되면 로그 9, 1 플러스 t 이 식에다가 곱하기 4를 주죠. 이게 뭐가 같아지냐면 지금 c의 y 좌표가 같아집니다. 자, 로그 3에 그 다음에 1 플러스 4t가 되게 돼요. 자, 9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의 제곱이죠. 그래서 2가 앞으로 나가면 약분되어지고 이 2가 여기 위로 적힙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밑이 지금 3으로 같아지죠. 밑이 3으로 같아지니까 두 개의 로그 값이 같다는 얘기는 진수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두 개의 진수가 같아지니까 1 플러스 t의 제곱이 바로 1 플러스 4t라는 말이고 자, 얘를 전개해주면 t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t 제곱 마이너스 2t는 0이 되게 되고 t-2는 0이 되게 돼서 t 값이 아까 0보다 컸으니까 t의 값이 2가 나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t하고 k 다 구했으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돌아갑시다. 이 b의 좌표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였냐면 저 m이라는 값이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a 좌표가 1,0인지 알고 b 좌표만 계산해내면 이 두 개의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는 그냥 나온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지금까지 구했던 k와 t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 그럼 b 좌표 어떻게 나오냐면 3, 그다음에 로그 9인데 로그 9에 3이죠. 맞죠? 그럼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a 좌표가 얼마였냐면 a 좌표가 1,0였어요. 자, 그럼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n 값은 그렇지 x의 증가분의 2분의 y의 증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나옴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에서 구하고자 하는 우리는 n분의 k를 구하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4분의 1분의 얼마 k가 얼마였어? 3이었지? 3을 해주면 답은 얼마 나온다? 답은 12가 나온다는 거죠. 그 정답은 얼마? 정답은 12예요. 쌤이 중간에 처음에 기초 개념부터 시작을 했죠. 도형을 바라봤을 때
실제로 닮은 비도 많이 출제가 되어지지만 높이를 공유하는 밑변의 길이의 비가 그 넓이의 비가 된다는 사실 좀 알아야 되고, 어떤 길이의 비가 나왔을 때 그것을 X축과 Y축으로 공유할 수 있는, 좌표로서 공유할 수 있는 형태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어떤 로그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식이 주어졌을 때 어떤 아이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가져와야 되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풀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알고 문제를 풀어야지만 아무리 복잡한 식이 나와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쌤이 항상 문제를 풀 때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미적분 공부하고 또 더 공부할 거잖아, 맞지? 수학 가형 친구들은 문제를 풀어서 단순하게 답만 확인해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문제 속에서 어떤 개념이 있었는지, 그 개념은 어떤 다른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실력이 이렇게 지수함수처럼 올라갈 수 있어. 자, 미적분 과목도 열심히 문제 해설 듣도록 하고, 오늘 시험 본다고 너무너무 많이 고생했습니다. 쌤은 더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